있는데요. 음.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죠. 당에서 출마 요청하면 하남 갑구에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경기지사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남갑은 좀 해볼 만하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은지 기자? 실제로 이제 어제 또 다른 이제 민주당 인사들 경기도의 의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하남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완전 유리한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긴 하더라고요. 지난번 선거에서도 추미애 의원이 1,200표 차이로 이용 의원을 꺾고 된 맞습니다. 곳이어서 여기가 완전히 민주당한테 좋은 곳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던데요. 하남갑이 오히려 더 힘들다. 네네. 진짜 험지일 수 네.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이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근데 이 기사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유승민 전 의원 측 관계자여가지고 아직 유 전 의원 그러니까 이걸 좀 띄워보는 말인지 네. 아닌지 아직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 들고요. 그러니까 여튼 이것도 당에서 요청이 올 경우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과연 당이 요청을 할 것인가도 좀 다른 문제여서 네. 좀 열려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아니 보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유승민 정도의 중량감을 가지고 그리고 4선 국회의원 출신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또 한 번 한다고 이렇게 본인의 이익 추구적으로 선택을 좀 해야 됩니까? 될 만한 지역구에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 선당우사의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은 안 될 때 나와서 경기지사 선거에 도전을 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이런 식의 이제 문법이 통용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그런 그 파벌 중심적이고 이익 중심적인 정당이라는 것을 사실 대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기대할 때가 없는 정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각자의 이해관계, 이익에 따라서 이전 투구하는 양상인 거고 지역별로 그나마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지역 토호들끼리 결탁돼 가지고 야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이렇게 결합해야 우리끼리 해먹을 수 있어. 약간 이런 태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당으로서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공익 추구 이런 기능과 역할을 완벽히 상실한 정당이기 때문에 더 예. 기대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거예요. 아이 왜 취재 편의점 민주당만 불러? 뭐 그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지. 국민의힘도 네. 불러서 보수 얘기도 좀 들어봐야지라고 저한테 책망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웬만해야 부르죠. 웬만해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마이크를 주는 게 온당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 어떻게 그리고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보면은 그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평택을 선거도 제가 민주당이 사실은 굉장히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를 한 거고 네. 북갑도 역시나 결국은 마지막 마무리는 민주당이 누가 후보를 공천하냐의 문제인 건데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하남갑 나오잖아요. 민주당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또 선거 공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여러 가지 출마지를 두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데 개항을 해 나가야 된다. 혹은 이제 박찬대 의원이 자리를 비운 연수갑에 가야 되는 데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새로운 구도가 만들어지고 네. 민주당 같은 호남에서. 경우에는 중량감에 있는 송영길을 옮기기가 예, 훨씬 더 쉬워지- 수월해지죠. 그렇습니다. 네. 예. 만약에 이제 그 유승민 전 대표가 밑도를 놓아주면 바로 명분이 갑니다. 바로 명분이 갑니다, 생깁니다. 이거는. 명분이 생겨서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중진급 대결로 이제 그렇죠. 빅매치가 예. 또 성사되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다 중진급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원내에 들어올 경우에는 대선 주자급의 이름을 올릴 만한 사람,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러기도 하겠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뭐 조국 대표라든지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다 전국급급 인지도를 대선 가지고 있어서 후보급들이죠. 예, 이번에는 사실 재보궐 선거가 사실 지방 선거 메인보다 더 재밌지 않나라는 네. 좀 기대감이 생기기도 그렇습니다. 합니다. 대구만 하더라도 대구시장에 출마한 김부겸 전 총리도 사실은 대선 대선 주자급이죠. 예. 후보급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우상호 수석 그 얘기 하더라고요. 쭉 보면 서울시장 후보가 제일 낫다. 본인은 자체적으로 구청장급이다. 막 이렇게. 대권에 관심을 안 가지겠다라고 워낙 강조했으니까 뭐 그런 하여튼 것도 뭐 있는데. 재밌는 그런 예. 분석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KBS가 여론조사한 게 오늘 이제 대구 KBS 대구 방송 총국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총리가 40%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18%, 주호영 전 국회 부의장이 9%, 유영아 의원이 3%,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수찬 대구시당 위원장이 1%, 김한구 전 달성군 새마을 협의회장이 0.3%, 뭐 이런 정도 지지하는 사람 없다가 23%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격전지가 예. 대구가 돼 있는데 대구마저도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우세다. 그렇죠. 예. 아 근데 지지하는 사람 없다. 23이 있다는 거는 사실 여전히 민주당이 안심하기 어려운 전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수차례 이야기하지만 이제 선거가 뒤집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한 15에서 20 정도 이기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예. 보수세가 강한 곳에서는 안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게 예. 선거를 오래 치러보았던 전략적 이제 인사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특히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네. 좋긴 하지만 안심하기는 좀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